전 남편과 의붓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에 대해서 1심에 대한 구형이 있었는데 사형이 구형이 됐습니다. 자, 검사가 영상 하나를 구형하기 전에 공개를 했다고 하는데 이 영상을 보고 많은 분들이 가슴이 아팠다. 5월이었습니다. 지난해 5월 고희정 전 남편 강모 씨가 친아들을 만나서 목마를 태우고 웃는 영상을 현장에서 공개했다고 합니다. 수사하면서 지금까지 잊혀지지 않는 장면, 2년 만에 아들 만나는 아빠의 심정이 어땠을까? 후회와 자책을 느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20일 제주지법 형사 2부 심리로 열린 고시에 대한 11차 공판이었습니다. 결국 이 내용 때문에 선고와 맞물려서 눈물과 박수가 교차했다 이런 내용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지난 20일에 11차 공판이 이제 열렸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이 검사는 어떤 검사냐면 그 기억이 나실는지 모르겠는데 고유정이가 무섭다라고 했던 검사입니다. 예. 바로 그 검사가 이제 사형을 구형을 하면서 이건 철저한 계획 범죄고 그리고 이제 그 소위 정의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해 달라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온 많은 그 방청객들이 이제 그 박수를 했습니다. 박수를 쳤는데 문제는 이제 그 바로 이 아들 옆에서 아버지를 살해하고 아버지 옆에서 아들을 살해한 정말 기막힌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바로 그 영상을 보면서 이 그 검사가 정말 자기가 수사를 하면서 잊혀지지 않을 그런 장면이다. 과연 그 2년 만에 만나는 그 아이를 목마를 태우면서 그 아버지가 얼마나 후회와 그래 자책감에 시달렸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그 영상까지 공개를 하면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네. 자, 체포되면서 억울하다는 표정을 이미 준비하고 짓는 듯한 저 얼굴을 또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난 20일 그 자리에서 최후 변론을 안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좀 담담했다. 이것을 보고 이제 해석이 분분한데 사형이 구형될 것을 알아서 그랬다라는 의견도 있고 아니면 시간을 좀 더 끌기 위해서 다른 전략을 짰기 때문에 담담했다는 얘기가 있고 어느 쪽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두 개가 다 맞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최후 변론을 준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공판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판 일정 연기를 요청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재판 일정 연기를 이제 받아들였기 때문에 한 번 더 어떻게 보면은 재판을 더 열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그 연기를 요청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피고인이 수면제를 누구에게 먹인 사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을 하기 위해서 대검찰청 그리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다가 재차 사실조회 요청을 했는데 여러 가지 어떤 문건이 도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유죠. 그런데 이제 담담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심리적으로는 상당히 차분하고 평온하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걸 보게 되면 지금까지 고유정이라고 하는 이 그 사람이 수많은 어떤 그 과정을 겪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재판정에서 나가면서 머리끄댕이까지 잡히고 또 이제 심지어는 자기가 살해했다라고 의심되는 바로 그 현 남편의 아들에 대해서도 일기 형식으로 네가 하늘나라에 가서도 나를 좀 도와달라라고 하는 이런 어떤 글을 의도적으로 쓴 것 같은 것을 봐서는 그 스스로를 어떤 그런 어떤 죄책감하고는 차단을 시키면서 앞으로는 자기 스스로가 이 사형이라고 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나는 죽이지 않았다라고 자기 세뇌를 했을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예, 분석해 주신 대로 사형은 면하겠다는 의지를 이제 본인이 갖고 있을 테고 앞으로 어떤 전략을 구사할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저희가 이제 이 얘기를 자주 오윤성 교수님과 얘기했습니다만 저는 그 담담할 수 있는 이면에는 사형이란 것이 사실상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이후 시간을 벌고 충분히 되돌릴 수 있다라는 여유가 아닐까. 이런 논란이 또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도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상당히 겸허해질 수 있는데 적어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 돼 있지 않습니까? 1997년도 12월 30일부로 사형이 집행이 안 됐으니까 지금 현재 그 국제사면위원회에서는 사형 제도는 있지만은 10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나라에 대해서는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네요? 우리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유정이도 나는 사형 선고를 받는다 하더라도 죽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본인을 담담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그러면은 왜 무기징역을 받으려고 하느냐? 그 말이 이제 그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종신형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무기징역이라고 하는 것은 형의 기한이 정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석방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형 선고를 받게 되면은 가석방이 없지만은 만약에 무기징역을 받게 되면은 다시 또
세상에 네. 자기는 나올 수 있다라고는 희망이 있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요 개인적으로 반성하지 않는 이 범죄자 같은 경우는 시범적으로 사형을 일본같이 한번 집행을 할 필요도 있다라고 봅니다. 2018년에 일본이 한번 집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상시적으로 하진 않지만은 본보기 삼아 사회에 보여주는 어떤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기준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사람. 예.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사형급 폐지국이 되려고 한다면 적어도 제가 개인적으로 제안하는 것은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 예. 그리고 이제 누진형이라고 해가지고 뭐 하면 몇 년, 뭐 하면 몇 년에서 미국같이 총 85년 이런 식으로 예. 뭔가 국가적 차원에 있어서의 대응책이 있어야 이런 사람들이 뭔가 좀 그 반성을 하고 고개를 숙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